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득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질문을 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하여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조자인가, 보조자인가. 지금 보시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에서 그동안 보조자, 보조자아로 해서 영상 올린 것들 표지 사진입니다. 보조자, 보조자, 도움자. 일본으로 축약해서 영상 만들기도 했고요. 최근에 올린 보조자라는 심리극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습니다. 1분 영상입니다. 전문 보조자와 반칙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극 보조자를 위한 시간이라는 영상은 특히 악역을 부득이하게 부조자가 맞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따로 악역을 한 부조자의 마음을 가급적 그날 당일에 풀 수 있게 따로 시간을 만듭니다. 그분을 위한 심리극을 하기도 하고요. 심리극 보조자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심리극 보조자를 10년 넘게 했었는데 아무도 저의 힘든 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심리극 진행할 때는 보조자가 힘든 점은 없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노력했고 어려움이 있으면 풀어줘야 된다. 그거는 심리극 진행자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 경험과 내적 성장이라는 영상은 보조자 경험은 주인공을 돕고 진행자도 돕는데 그 경험은 주인공과는 또 다른 참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리극 생존자가 생각하는 보조자의 폭력 노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적어도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는 보조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자로서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심리극 진행하고 있고요. 심리극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영상은 올해 다 올린 건데 상단의 두 영상은 비교 영상 넷 중 하나라는 제가 올해 들어서 월요일마다 올리는 콘텐츠인데 두 개가 보조자 관련된 겁니다. 보조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보조자는 심리극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조자, 보조자아. 저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보조자 세 글자나 보조자아 네 글자나 심리극의 다섯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모레노의 언급을 정리해 보면 보조자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주인공의 세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역할이다. 주인공을 인도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특별 조사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디렉터, 진행자의 연장선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는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과 구별되는 간결한 표현이다. 디렉터를 돕는 사람이다. 무대 위에서 디렉터를 돕는 사람이다. 옥질러리, 보조자, 특히 아자입니다. 그 다음에 옥질러리 이고 보조자라고 했을 때 보조자 네 글자로 얘기할 때 보조는 타인이나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 주인공과 관계되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자아라는 의미는 의식적이고 사고하는 주체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주체이다. 보조자 세 글자로 쓰는 것은 간결하게 쓴 것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보조자라고 해서 네 글자로 쓴 것은 보조자의 존재를 의미 있게 본다라는 좀 철학적인 관점을 좀 많이 반영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형광펜을 칠해봤는데 이게 자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외적 압력을 확보하는 존재가 자아다. 내적, 외적 압력을 통합을 하고 내적, 외적 압력을 전무시켜야 하는 역할이다. 내적이 외적 요구에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심리극 보조자를 나름 열심히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심리극 하고 나면 귀가할 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고. 물론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단련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심리극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심리학 진행자들한테 고마운 건 아닙니다. 그때 제 자신이 고맙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 진행할 때는 저를 도와주는 보조자 혹은 보조자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게 하려고 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게 심리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찾는다. 이거는 전 안전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보조자로 올라갔을 때 안전한 심리극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또 이끌어가는 게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시는 글에서 형광펜 칠한 것이 보조자가 경험하는 것을 저는 대신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자로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진행자의 연출을 따르면서 연기로 직접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판단 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는 이 글이 보조자의 심정이라든지 보조자가 처한 내적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봅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번역서 심리극의 세계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심리극의 세계 제8장에는 포럼즈가 왜 보조자 네 글자를 선호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극의 세계에 역자가 다른 장과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자아 네 글자를 보조자 세 글자로 번역했다라고 역자 줄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8장의 원래 제목은 보조자아 네 글자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목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근데 다른 장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한 건데 이거는 저자에게도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돈 주고 산 독자에게도 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설명을 무시한 역자의 일방적인 공지와 번역의 유감입니다. 번역서 심리극의 세계에 대한 유감을 이미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표현했었거든요. 그거 좀 얘기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2023년 10월 2일 날 라이브로 했던 거, 김석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것이 심리극의 세계 제9장에 보면 좋은 디렉터의 자질 목록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좋은 디렉터의 자질 목록 중에 하나가 법률이나 관습의 타파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단어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법률이나 관습의 타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고, 때로는 법률이라든지 관습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런 규칙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나름대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김석원 선생님께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를 법률이나 관습의 타파라고 번역을 한 거였거든요. 아래 아우트러지어스의 뜻 중에서 좋은 디렉터 이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심각한 부상 또는 잘못된 것. 2번 권리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3번 합리적인 범위를 통과하다. 참을 수 없거나 충격적이다. 4번 행동이나 성격이 폭력적이다. 5번 매우 특이하거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기발한 것, 놀랄 만한 것. 1, 2, 3, 4, 5번 중에 어떤 뜻이 좋은 디렉터라는 단어와 잘 어울릴까? 좋은 디렉터와 어울리는 거는 5번이죠. 아우트러지어스 미스라는 단어는 법률이나 관습의 타파가 아니라 기발함, 놀랄 만한 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마커블. 아, 예, 예, 예. 5번 하려고 하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이나 관습 타파가 좋은 디렉터와 무슨 상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난이도가 낮은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은 보조자, 세 글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역할을 수행하면 보조자아,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조자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네 글자를. 그리고 보조자, 세 글자를 선호하든, 보조자아, 네 글자를 선호하든, 혹은 둘 다 사용하든, 특정 용어의 선택은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블레트너의 책엔 이렇게 나온다. 존 놀테의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폴 홈즈는 이렇게 썼다. 뭐 이런 거를 굳이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거 몰라요? 뭐 이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그런 일은 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심리극 진행을 할 자격이 없군. 이런 식으로 심리극 진행자의 역량과 연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의 역량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보조자를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보조자를 선호하든 보조자아를 선호하든 둘 다 사용하든 심리극 진행자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돕는 소중한 동료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